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연일 회자가 되고 있는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겠죠. 법무부 장관 후보의 패션에 대해서 사주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너무 딱딱하기보다 좀 재밌게 한번 잡아봤어요. 일단은 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내 최고의 수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누구나 그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최고의 위치라고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뭐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뉴스에서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 안경이며 스카프, 그리고 머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일단은 뭐 검찰이라면 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고 툭 넓은 바지를 입고 뭔가 그런 패션이 떠오르는데, 그 패션에 일침을 가해서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이제 50이라서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랑 동갑인 사람이 벌써 그 법무부 장관에 막 후보에 올랐다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 당선인하고 굉장히 케미가 잘 맞을 수 있어요. 윤 당선인은 일단은 굉장히 차갑고 습한 사주거든요. 자월의 경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한동훈 후보의 병화가 엄청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는 인사가 됐겠죠. 이 병화가 굉장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용신이 있는 사람에게 되게 호감을 일반적으로 느껴요. 절대적으로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단지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그죠? 그리고 괜히 미운 사람, 그냥 좋은 사람.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합이 자월의 경금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와 자진합을 이루고 있어서 사회적인 합도 굉장히 잘 맞고 정치적인 스타일도 많이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에 딱 앉혀놓으면 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 스타일, 그런 것들을 많이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딱 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많이 보조가 잘 되는 후보이지요. 한동훈의 패션, 저 찾아보니까요, 일단은 뭐 네티즌 스타일가 더 재밌어요. 안경은 무슨 어디 제품에 얼마짜리고, 스카프는 어디 제품에 얼마짜리고, 머리도 뭐 이제 가발이다. 과거에 막 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막 등장하면서 네티즌 스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정보도 얻고 재밌기도 하죠.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왜 이렇게 멋쟁이인지 사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을목이 진월에 병화를 보고 있어요. 환경궁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을목이면 일단 진월에 굉장히 푸릇푸릇, 지금이잖아요. 굉장히 푸릇푸릇하게 나무들을 봐도 막 새순이 나와서 막 연두빛에 되게 예쁜 새순이 보이죠. 그쵸? 굉장히 을목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 상태에서 을목은 간목과 달리 뭐를 꼭 필요라 했죠? 이 화기, 특히 병화를
꼭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사실상 열기보다는 하늘의 태양이 훨씬 필요한 시점이지요. 그래야지 을목이 푸릇푸릇하게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환경군이 너무 좋아요. 그쵸? 거기다가 이 조를 맞춰주는 이 병화는 정말 이렇게 조가 잘 맞는 사주들이 보통 공부도 잘하고요. 인생도 술술술 되게 잘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 강조해도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조가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꾸준함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한 길로의 어떤 성장 그리고 한 길로의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을목이 병화를 보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패셔니스타예요. 대부분 뭐 생긴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잘 꾸며요. 거울 왕자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을목이 병화를 본다는 건 거의 그 태양을 쳐다보는 해바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병화에 의해서 을목은 또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을목은 병화를 본 을목이기 때문에 자신을 꽃이라고 느껴요. 자신을 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꽃이라고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나에게 꽃으로의 어떤 모습을 투영시키겠죠. 그런 모습들이 이런 패션에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이 사주는 핵심이고요. 근데 또 십성으로 보면은 상관이에요. 그쵸? 상관이면 왠지 안 좋을 것 같고, 특히 정치계에서는 뭔가 상관이면 뭔가 뒤집어 엎는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근데 한동훈 후보의 사주에서는 이 병화가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이 상관을 굉장히 잘 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쪽 편향의 인사를 했는데 과거 이력들을 보면 일단은 그 당시에 어떤 흐름을 한번 뒤집어서 판결하거나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고 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관대지죠? 예. 성격 고집, 을목의 진토 보면은요, 진짜 세요. 예. 진토가 어디 한 군데만 있어도 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특히나 사회공으로 제대로 을목이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모습에서 이 관대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관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뭔가 약간 미성숙한 사람이 뭔가 그 본인이 수장에 올라가면 본인이 이제 굉장히 어깨를 펴고 본인이 마치 다 성장한 어른인 양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대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좀 겸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위치에 간다면 경험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와 그런 깊은 정치적인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일단 관대지라는 거는 약간의 무모함,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의 사람에게 높은 위치에 앉혀놓으면은 그 사람은 그 권력에 좀 취할 수 있고 본인이 그 자리에 갔다라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약간의 허세도 부릴 수 있고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동훈 후보는 일단은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그런 모습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직은 우리 정치사에는 50이라는 나이가 어떤 수장에 오르기에는 좀 이르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우려의 시각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세요. 을목이 이렇게 병화를 보고 있으면 일단 굉장히 멋부리는 사람들.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도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근데 또 멋부리면은 우리 공식이 멋부리면 공부를 못한다 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렇게 진월에 병화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글자가 투강이 돼 있죠. 이럴 경우에 공부 잘해요. 결국 조후가 맞아야지 공부도 잘한다 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쵸? 일단은 그러면은 개수는 편인, 그 다음에 축토는 편재, 편재, 그 다음에 정제, 상관, 그 다음에 여기 정인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3주만 보면은 관성이 없네요. 그쵸? 관성이 없어요. 관성이 없다라는 거의 장점은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여러 방면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뭔가 기존에 흘러왔던 흐름을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성찰해서 그게 옳으면 따르지만 옳지 않으면은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는 또 인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쓴다면 일단 좀 덜 점잖고 기존 체제에 너무 순응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기득권층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관성이 또 관성이 없다는 거에 단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상관이 이렇게 조용신으로 딱 투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의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관성이 없이 상관만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깨끗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오히려 상관이 있는데 어줍지 않게 관성이 와버리면 상관 경관이나 상관 합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관은 상관 하나로 되게 깨끗하게 잘 쓸 수 있는 인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제적인 집안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정제적인 을목이 진월에 이렇게 딱 자기의 뿌리를 심을 수 있는 토도 받고 그 다음에 토에서 햇볕을 봐서 무럭무럭 잘 나가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좋았을 가능성이 높고 부모님의 영향도 굉장히 좋게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 부럽네요. 사회궁이 너무너무 부럽네요. 그쵸? 사회궁이 을목을 뒷받침해주는 사주죠. 본인이 사회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해요? 사회가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주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약간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사주 구조도 있죠.
이왕이면, 그죠? 사회가 나를 도와주는 구조로 태어나면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보통 비슷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장의 위치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그냥 평검사로 남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바로 이 사회적인 조우가 맞춰주는 사람은 같은 능력으로도 이런 수장으로 갈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 사회군이 좋지 않으면 어렵게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평검사로 그냥 살아갈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사주죠, 그죠? 그죠? 뭐 그 안에 한동훈 후보보다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참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는 뭐 윤석열 당선인하고의 합이 굉장히 잘 맞잖아요. 의경합에 자진합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 나가는 케이스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제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꼼꼼하고 잘 챙겨주는 그런 부모 슬하에서 자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렸을 때는 좀 편인적인 사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편인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는 뭔가 도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약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행동으로 나가기가 좀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수기가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아주 외향적인 아이는 아니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이 좀 더 이제 정인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편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는 어렸을 때의 모든 경험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이미 내재되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 편인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차곡차곡 어릴 때부터 쌓여온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편인적인 사고를 가급적 본인이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편인적인 사고는 그거죠. 저기 포도를 보고도 저 포도 너무 높이 있어요. 저 포도 쉴 거야. 쉴 거야. 그래서 나는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행동력을 좀 결여시킬 수 있는 행동력 결여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찌 보면은 엉덩이 깔고 잘 앉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타입이긴 했겠죠. 그쵸? 너무 활동적이면 좀, 그쵸?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릴 때는 그렇게 보냈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한 20세 전후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어렸을 때는 조금 덜 활동적인 학생이었다 하면은 이때 한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외향적이고 본인 안에 투영되어 있는 이 인성을 굉장히 잘 표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이 병화 때문에 공부를 잘한 거예요. 인성 때문에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인성은 이 사주에 그닥 도움이 안 돼 보이긴 하죠. 을목은 진월에 필요한 게 수가 아니라 화잖아요. 그쵸? 수는 오히려 화기를 못 쓰게 하는 인자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이 사람은 수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해를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다 수라고 볼 수도 있고, 진중에 또 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공부줄은 길겠죠. 공부줄은 길어요. 인성이 많으니까.
인성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많은 걸 무엇으로써? 병화로서 표출해내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또 맹점이 될 수 있는 게 본인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생각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이 굉장히 많고 정인이에 앉아있기 때문에 약간 본인 생각에 대한 확신범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확신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수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은 충분히 생각이 많고 생각한 것들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확신범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아,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고요.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는 있겠죠. 사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은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어떤 본인이 만날 수 있는 그 집단이 좀 정말 아래서부터 위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본인 사고의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깨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무관성이죠. 무관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성을 이렇게 깔고 있다라는 거는 관의 힘을 뺀다는 의미도 되죠. 관의 힘을 많이 설기시키는 그런 모습이지요. 관의 힘을 많이 설기시킨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들어간 관성의 세계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관성이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관성이 약해진다. 그럼 그 조직의 관성이 약해진다라는 건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 그들만의 카르텔을 좀 깰 수도 있다라고. 이거 긍정적인 면이고요. 부정적인 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기존 체제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사고도 굉장히 정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정제적인 사람을 정제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일단 또 여기서도 진의 원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군과 진의 원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잘 쓰면 사회에서 뭔가 그릇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모습으로 쓴다면 굉장히 잘 쓰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나쁘게 쓴다면 그야말로 원진에 의한 어떤 사고의 편향, 그런 것들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제가 어찌 보면 약간 추상적인 이 정인을 재극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현실적인 감각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 생각을 정제로서 잘 구현해서 상관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주는 십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십성은 굉장히 사람의 어떤 속에 있는 마인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사고의 틀, 성격, 마인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십성보다 글자를 봐야 돼요. 여기서 글자를 안 본다면 이 사람은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성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글자가 사회궁에 투관이 됐기 때문에 쌈딱 기존체제 부정하는 뭔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동훈 후보의 조후는 확실히 목하고 화가 맞습니다. 목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상관을 잘 쓰면 정말 사회의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펼 수가 있는 거고요. 상관을 잘 못 쓴다면 체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표현력이 다소 거칠고 위험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화를 예쁘게 쓰는 게 이 사주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에 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말 사회에 소외되고 사회의 어떤 기득권에서는 아주 멀리 있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보살펴주고 그런 정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좀 많이 받아들여주고 좀 법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후보는 목화가 용신이라 했잖아요. 이 어렸을 때 보세요.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비겁을 가졌다는 거는 굉장한 경쟁심을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경쟁심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경쟁심을 획득했어. 내 진토를 나만이 가져야 되는데 다른 을목과 간목이 내 진토에 침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진토에 있는 영양분 아니면 진토의 공간,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마인드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공부로 썼죠. 이분은 공부로 썼어요. 뭐 집안 분위기도 좋고 받쳐주는 그런 집안이었으면은 충분히 또 인성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심을 공부로 썼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눈을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좋은 운이 오더라도 본인이 그 운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좋은 시기를 또 하염없이 그냥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잘 보냈겠죠. 굉장히 잘 보내서 20대 이후의 인생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죠. 그 시점에 굉장히 조건을 좋게 만든 글자들이 왔고 한동훈 후보는 그걸 잘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부터 해자축의 시기가 와요. 인성의 시기가 왔겠죠. 인성의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고 약간 침잠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급부로 이 병화를 쓰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사람이 축축하게 물만 먹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꾸 뭐 하려고 하겠어요? 자꾸 이 토에 본인이 정착해서 병화의 그 수기를 축축함을 말리고 싶은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공을 그대로 쓴 거죠. 잘 쓴 거예요. 굉장히. 이 병화가 말려주는 역할을 하고 물에 의해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를 잘 썼고 이 병화 때문에 또 굉장히 패셔니스타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말인데
가발이다 라는, 저도 남편하고 TV를 보면서 저는 못 느꼈는데 남편이 저 사람 가발 아니야? 원래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머리를 보게 되거든요. 저희 신랑도 머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를 더 남들보다 유심히 봤겠죠. 딱 그걸 저희 신랑도 찍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저희 같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진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많아요. 그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되게 풍성해 보이잖아요. 뭐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신금이 왔죠. 신금이 왔다라는 거는 을목을 싹둑싹둑 자른다는 의미잖아요. 을목은 또 이 모발, 머리카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신금에 의해서 다 잘려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좀 많이 탈모나 그런 것들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글자상으로는 확실히 왔습니다. 예, 확실히 왔어요. 그래서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자로서 가장 어떤 사회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대인 40대에 본인의 상관으로 이 살을 합살하는 그런 운을 맞이했기 때문에 잘 나갔죠. 병신합으로 이 살을 상관 합살했어요. 그죠?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 배경은 뭐예요? 이 상관이에요. 상관을 이 사람은 무지 잘 쓰는 거죠. 그죠? 살도 막아주고, 그죠? 살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본인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대원부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찰에 두루두루 요직을 지냈고, 여러 수사 사건들을 굉장히 다뤄서 중요한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죠. 했었고, 이제 41세 대운, 지금 현재 41세 대운이에요. 50세니까. 지금 이 시기를 나가니까 병신합수로서 굉장히 잘 나가는 건 여기서도 보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시기는 이제 51세 대운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이 경금이 왔어요. 그러면 을경합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관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내가 관과 하나가 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요직에서 하나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다들 그걸 궁금해하죠. 상관 경관인데요? 그러면 자기 상관으로 관을 안 쓰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관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존 체제, 계속 유지되었던 기존 체제를 자신의 상관성으로 많이 혁신하고 개혁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발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쓴다면, 네. 잘 못 쓴다면 그야말로 상관경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잘 쓰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관에 묶이는 의미니까 요직에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요. 대운 가서는 요직에 갈 가능성이 높고, 요직에 가서는 이 병화 상관으로서 이 사람은 일을 하겠지요. 그쵸? 항상 상관성이 이렇게 투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운에서 정관이 온다면 그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거나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될 가능성은 높아요. 어떤 파격적인 언어나 파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죠? 지금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체제를 많이 검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많이 검열을 하면서 점검하면서 그 중에 잘못된 사항들을 자꾸 고치고 개혁하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동훈 후보가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게 가령 뭐 윤석열에 대한 충성일지 정말 사회에 대한 충성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왕이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권력에 순응하기보다 꼭 필요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 꼭 필요한 어떤 법안이나 그런 것들을 잘 굴러가도록 이 상관으로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지지로 계속해서 신유술 이게 가을 대운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관을 쓰겠다는 거니까 이제 관을 쓰겠다는 거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던 안 되던 간에 이제는 뭘 쓰겠다? 관을 쓰겠다. 요직에 계속해서 머무르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인 상생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동훈 검사는 운이 이제 관운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계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이가 먹어서도 검찰 내에서 좀 주요 요직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화대운은 너무 늦게 오죠? 네, 화대운은 너무 늦게 오네요. 그럼 화대운이 늦게 온다는 것도 뭐예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산다는 의미죠. 예. 뭐, 정치에 이제 발을 빼고 나서의 인생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자기 본의적으로 식상을 쓰면서 살겠다라는 의미니까 노년에 그동안 이제 매였던 어떤 공직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건강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수월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운으로 흐르네요. 그러니까 노년에 이렇게 좋은 운이 온다는 거는 일단은 현대에서는 돈 있고 건강하면 다 되잖아요. 그쵸? 돈 있고 건강하면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81세도 뭐 이제 우리 세대에는 100세의 인생이기 때문에 좀 먹기는 했지만 건강하면은 충분히 건강한 마인드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또 이제 50대에 이제 막 접어든 사람에게는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이기 때문에 이 을목은 언제든지 해 방향에 따라서 해바라기처럼 옮겨 다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보면 유연하다, 나쁘게 보면은 사회적인 병화를 따라서 되게 양극단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색깔이야 본인이 자라온 어떤 환경이나 경험치에 의해서 획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본인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경험치, 가치관을 계속 자기 검열을 통해서 수정해가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명 꼰대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남 탓하기 이전에 자기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삶을 좀 많이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인도 어찌 보면은 부인도 같은 학교 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이고 우리가 좀 만나보기 힘든 어떤 높은 시점에
그런 공간을 살고 있는 부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사회적인 이렇게 환경이 좋다라는 거는 일단 유리해요. 내 능력보다는 잘 살 수 있고, 사회가 내 능력보다는 나를 인정해주고, 사회가 내 능력보다는 협조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이 사회공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병화. 예, 너무너무 부러운 글자예요. 저는 병화 하나만 가졌어도 참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병화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는. 이 분도 이 상관을 예쁘게 참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오늘이네요. 네. 일단은 을목이 병화를 보고 있으면, 예, 패셔니스타 맞아요. 이건 거의 100%예요. 100%. 예. 근데 그렇잖아요. 일명 이제 막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제 밑바닥인 사람들이 너무 남에게 보이는 그런 막 거칠애 같은 것들은 좀 안 좋아 보이고 좀 무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후보는 뭐 가진 거 다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멋을 부리는 거는 일단은 약간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런 약간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완전히 곤색 위아래 이렇게 검찰을 상징하는 그런 양복만 입고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파격적인 패션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저런 패션을 해도 되는구나, 그런 좀 생각도 들어서 검찰이 조만간 좀 더 유연해서 그 안에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한동훈과 같은 패셔니스타도 분명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든 너무 폐쇄적이거나 너무 일방적이거나 너무 같은 모습의 그런 사회는 재미없죠. 그쵸? 오늘은 패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는 절대 발언 안 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얼떨결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사주적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쵸? 날씨가 너무 좋은데 갈 데가 없네요. 안타까워요. 뒷산이라도 가야 될까 봐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